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물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암흑 물질부터 가봅시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증거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해. 암흑 물질은 일단 첫 번째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라는 걸 통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고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중력 렌즈 현상, 중력 렌즈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하단, 그 다음에 충돌 은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밑에까지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회전이라는 걸 또 정의를 해야 돼요. 회전이라는 걸 또 뭘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회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물질들의 회전이 강체 회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쟁반 같은 물질이 있어요. 쟁반 같은 물질이 있을 때 이 녀석이 회전을 하는 건 그건 우리는 강체 회전이라고 부르고요. 강체가 단단한 물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그치? 케플러 회전은 뭐냐? 태양계 같은 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행성들.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야. 이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불러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강체 회전이 이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질량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질량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골고루란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질량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는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량이 중심에 밀집되어 있어요. 이해는 됐을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강체 회전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 거리를 일단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다면은 A가 B보다 가까워요. 자, 얘도 마찬가지. A라는 행성의 궤도, B라는 행성의 궤도가 있을 때 거리를 따진다면 A보다 당연히 B가 더 멀어요. A가 더 가까워요. 이건 됐지. 근데 강체 회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회전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같아요. 쟁반이 한 바퀴 돌 거야. 그럼 쟁반의 중심과 가장자리가 도는 속도가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똑같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겠지,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케플러 회전이 이 회전 주기를 보았을 때 A보다 B가 더 길어요. 더 멀리 있을수록 더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것까지 얘기할 거냐면은 회전 속도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 속도는 각속도고요. 한 시간에 몇 도를 도느냐라고 따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 회전 각속도는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죠. 케플러 회전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케플러 회전의 A가 B보다 빨라요. 예를 들면 수성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때 1년이 180일 정도인 거고 천왕성, 해왕성은 몇십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두 가지로 나눈다. 아니 나선 은하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거냐? 똑같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박사님들이 우리 은하는 어떻게 회전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과연 어떻게 회전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있겠죠.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세로축은 회전 속도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 은하는 케플러 회전을 할 거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그 별들과 별들 사이는 빈 공간으로 있으니까 빈 공간 거의 진공에 가까운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점차 느려질 거야 라고 예상했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 관측한 결과는 사실은 강체 회전도 케플러 회전도 아니에요. 중간값이지만 그냥 우리는 강체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관측한 결과는 강체 회전에 가깝더라. 자, 그럼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한 거지. 물론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지만 그리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예상한 거, 그 다음에 실제 관측한 결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예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두 지점의 회전 속도가 완전히 다를 거로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한 건 뭔 거야? 이 두 지점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회전 각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속도가 아니야. 회전 각속도가 거의 일치한다. 잘 봐. 잠깐만. 예상한 결과와 관측한 결과가 다르죠. 관측한 결과는 강체 회전에 가깝지. 그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나선팔에서 뭐 혹은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과 별들 사이에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를 생각하면 별과 별 사이는 질량들이 없잖아. 어떤 질량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질량들이 어떤 특정 지점들에 막 모여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를 관측해 봤더니 강체 회전한다는 거는 뭐야? 별과 별 사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은하를 채우고 있는 어떤 질량들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많은 물질입니다. 관측은 안 되지만 질량이 있는 게 질량이 존재한다라고 밖에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됐어? 됐어. 다음 두 번째. 중력렌즈 효과는 별거 없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거야. 이거 다 간단해. 어떤 은하가 있고 뒤에 은하가 있어. 우리가 예상한 건 별빛을 하얀색, 은하 빛을 하얀색으로 할게. 예상한 건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굴절할 거로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 관측한 결과는 더 많이. 중력 렌즈 효과가 저번 시간에 중력 렌즈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중력 렌즈가 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실제 관측은 더 강하게 일어난다. 혹은 어떤 특정 은하의 질량을 쟀는데 이 은하의 질량들 보통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의 질량만으로는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그 뒤에 있는 은하를 봤더니 중력 렌즈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은하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래서 암흑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은하단과 충돌 은하는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돌 은하는 뭐야?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거야.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 거야? 우주가 팽창한데. 우주가 팽창하는데 은하들끼리 충돌하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은하들은 후퇴한다며. 그거 왜 그런 거야? 이 사이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에 암흑물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중력으로서 당겨주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은하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하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단위예요. 은하들을 묶어서 은하들 여러 개를. 뭐야? 은하들이 원래 우주에 팽창되려면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 중력이 있는 거고 암흑물질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왜 이렇게 저를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각색을 많이 한 거야. 사실 또 거짓말이고 각색은 거의 안 했어요. 각색을 거의 거치지 않은 저의 부끄러운 과거.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야? 애들은? 아니야?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애들은 원래 거짓말하고 물건도 훔쳐보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요즘 누가 훔치는 시간 진짜요? 어? 제 인생이 많아요. 뭐라고? 아니 고딩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뭐 이게 어린 이제 미취학 아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듣는. 아니야. 이게 진짜 나만 쓰레기를 잡고 있네. 요즘 애들 얼마나 야간이죠?
요즘 애들이 안 걸린다는 뜻인 거야? 안 걸린 건 진짜시고 약간 좀 야비하고 어. 약간 좀 그냥 한마디로 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헌씨 숨을 쉬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 카메라 켜주세요. 진짜 이제 어떤 저의 쓰레기 같은 과거. 제가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가족이 다 같이 살았어. 고모, 작은 아빠 가족 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방앗간을 했거든요. 떡집이에요. 그래서 1층은 방앗간, 2층, 3층은 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이. 근데 이제 방앗간을 하니까 이제 장사를 하니까 현금이 많잖아.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안방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밑에 방앗간에서 일하시고 할머니도 일하시니까 뭘 봤냐면 할머니가 현금 이제 10,000원짜리 같은 거 이제 할아버지 책상에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는 그 이제 서랍에 넣는 거야. 할머니가 넣으시는 거예요. 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이 돈을 이제 현금을 수납하고 있는 공간을. 근데 어떻게 빼나를 봤더니 그거 아세요? 사과 먹는 포크? 조그마한 거 있잖아. 사과 먹는 포크 그 2개 달린 좀 이게 더 길쭉하고 그걸로 똑 뽑아서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봐버렸네.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10,000원씩을 한 장씩 해서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형진이 저기 방앗간데 저기 저기 방앗간데 저기 뭐 형진이 10,000원짜리 막 들고 다니던데 이제 어른들끼리 뭐 할머니께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가 열렸죠. 안방에 모두가 날 둘러싸고 앉았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버지가 애가 이제 어릴 때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라고 이제 허구를 쳐주셔서 그 뒤로는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고 다행히 그때는 사고가 아직 발달하기 전이라 또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암흑에너지의 이제 그 존재를 예측하는 건 암흑에너지는 존재를 우리가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좀 만들어낸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자 암흑에너지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자면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빨리 얘기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관점에서는 청력으로서 작용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과연 가속 팽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암흑에너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의 증거는 1A0 초신성이죠.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어떤 근거는 1A0 초신성의 관측이 곧 암흑에너지의 존재의 근거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럼 일단은 이 녀석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암흑에너지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예요. 그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우주 공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양도 점차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암흑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미지화를 시키시면 좋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우주 공간이 요만하게 네모나게 그렸어요.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어떤 그 칠판에 있는 격자대로 제가 이렇게 4칸으로 잘랐습니다. 이 공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제가 파란색 B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때 이런 상태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4칸이야.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양도 4칸만큼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우주가 팽창해. 그럼 우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가 말 그대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졌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가 커지는 모습을 상상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보통 우주의 격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팽창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격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격자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걸 내가 자취할 건 아닌데 이 한 칸 한 칸에 암흑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크기가 4칸이라고 했을 때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4분의 4예요. 얘도 우주가 16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것도 여전히 16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팽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암흑 에너지는 탄생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암흑 에너지는 일단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에서 일정해요. 공간이 팽창함에도 어떻게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할 수 있느냐? 암흑 에너지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암흑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니까 암흑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데 암흑 에너지가 청력으로서 작용하잖아. 그럼 청력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우주가 지금 계속 커지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에는 암흑 에너지의 양이 엄청 적었을 시점이 있겠죠. 그때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졌던 거예요. 왜? 물질의 양이 훨씬 많으니까. 물질의 양이 암흑 에너지보다 암흑 물질과 고통 물질을 합한 그 물질의 양이 암흑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 인력으로서 작용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졌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암흑 에너지가 청력으로서 작용하는 정도가 더 커지면서 암흑 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지금은 현재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암흑 에너지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이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면 암흑 에너지의 양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청력으로서 작용하는 정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주의 미래는 계속 가속 팽창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봅시다. 진짜 마지막 주제. 진짜 마지막 주제는 우주의 미래예요. 궁금하죠? 우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터져요. 어? 터져요. 터져요? 뭐가 터져? 우주가 터져? 우주의 뭐 끝이 없는 거 터져. 하여간 됐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예상할 때 일단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암흑 에너지의 존재,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학생 때는 암흑 에너지라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그런 과학 잡지 같은 데서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아 로만 저는 들었고 교과서에서 당연히 배우지 않았어요. 이 초신성, 일회용 초신성에 의해서 가속 팽창한다는 게 밝혀진 게 제 기억이 맞으면 2014년이에요. 난 공부했거든요. 한참 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하려면 불과 얼마 전까지 예상했던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과학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린 우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탄 우주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닫힌 우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요거 먼저 설명했는데 요거부터 해야 돼요. 임계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임계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을 때 그때의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해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수축하지, 여기 다 쓸게.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 암흑 에너지 지금 생각하지 마. 됐어? 암흑 에너지 생각하지 마. 우주는 뭐해? 그냥 팽창하는 거야. 근데 우주에 물질들이 있지. 근데 우주의 물질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준보다 조금밖에 없어. 그럼 작용하는 인력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 물질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긴 하겠지만 그 늦추는 정도의 힘이 매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되게 조금씩 느려질 거예요. 만약에 우주의 어떤 물질이 딱 적절하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우주는 점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에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니까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쭉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밟다 보면 언젠가 멈추겠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임계밀도보다 어떤 특정 우주의 어떤 물질들이 특정 값보다 더 많아. 그럼 아주 빽빽한 거야. 그러면 이 당기는 인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럼 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수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을 때의 밀도를 우리는 임계밀도라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 열린 우주는 말 그대로 우주가 그냥 영원히 팽창하는 거예요. 영원히 팽창하는. 물론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빈 우주는 아니기 때문에 팽창 속도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줄어드는 정도가 매우 미비해서 그냥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긴 하지만 그냥 영원히 팽창하는 단계. 그냥 어떤 그런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평탄 우주는 그냥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완전히 같아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단계. 0의 수렴이에요.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평탄 우주도 팽창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0에 수렴할 때. 이해됐어? 우리 반비례 그래프에서 무한하게 가도 닿진 않잖아. x축이. 그런 것과 같은 거야. 닫힌 우주는 뭐야? 수축을 시작하는 우주예요. 언젠가 미래에 수축을 시작. 자, 그럼 다시 정리. 열린 우주는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열린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보다 작아. 아까 얘기했던 거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거야.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어요? 레알? 됐어? 자,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열린 우주 임계밀도, 열린 우주 임계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우주의 밀도를 임계밀도로 나눠요. 그냥 이항시키면 돼요. 좌변으로. 그냥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걸 얘기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오메가라고 써요. 보통. 오메가로 쓸 때도 있고 로우 값으로 줄 때도 있는데 그거 그냥 문제에서 보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열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물질, 과학, 암흑 물질의 어떤 밀도 값을 더한 게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보통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과 암흑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지만 그렇게 맨날 얘기하면 짜증나니까 그냥 이들의 밀도를 이 오메가 값이랑 비교했을 때 됐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값이 열린 우주는 1보다 작은 거야. 이건 지금 딴 거야. 왼쪽, 오른쪽 넘어온 거야. 1보다 작은 게 열린 우주인 거야. 이게 1인 게 평탄 우주인 거야. 이게 1보다 큰 게 닫힌 우주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열린 우주는 밀도가 얼마인가요? 그냥 1보다 작으면 아무거나 되네. 그런 건 아니고 박사님들이 계산한 대표적인 값은 0.3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박사님들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한 거야.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때 우주는 열린 우주일 거야. 왜냐면 어떤 특정 밀도값보다 지금 작거든. 평탄 우주로 생각한 아저씨들은 1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우주가 아주 딱 맞는 거야. 세 번째, 야 그게 뭐냐? 우주는 보통 5에서 7 정도로 3에서 7 정도로 예상하는데 만약 5라는 값을 두면 그렇다고 9,999 이런 걸 넣지 않아요. 5 정도를 계산해봤더니 한 5 정도고 야 우주는 언젠간 닫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습들인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어제들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프를 여전히 그려봅시다. 얘네들 또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 아까 그렸던 그래프랑 일맥상통한 거를 또 그릴 거예요. 가로축은 시간. 자, 아까 가속 팽창 우주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아까 이거는 가속 팽창 우주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우리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현재 값이야.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내가 이거를 얘기할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죠? 우주의 팽창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시간분의 크기, 우주의 팽창 속도. 내가 미래를 열린 우주로 생각하든 평탄 우주로 생각하든 닫힌 우주로 생각하든 간에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모두가 똑같아 라는 말이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예를 들면 밖에 창문을 봤더니 어떤 스포츠카가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각자 예상하는 저 자동차가 이 시간 이후로 속도를 점점 높일 거야. 아니면 이 시간 이후로 속도는 그냥 일정할 거야. 아니면 저 녀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거야. 어떤 걸 예상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자동차의 속도 값은 똑같잖아. 관측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이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지금 현재 관측하고 있는 어떤 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냐, 열린 우주냐 평탄 우주냐 닫힌 우주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제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린 우주를 먼저 그리면 열린 우주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말 그대로 열려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이런 게 열린 우주. 그럼 평탄 우주는 이렇게 언젠가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평탄 우주. 그럼 닫힌 우주 쪼그라들 거야, 닫힌 우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났더니 우리는 어떤 걸 예상할 수,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예상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빅뱅이 시작된 시점이 달라요. 됐어? 우주의 크기가 0일 때 시작하는 게 빅뱅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빅뱅이 시작된 시점이 달라. 뭔 소리야? 빅뱅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거니 사실상 우주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닫힌 우주냐, 평탄한 우주냐, 열린 우주냐, 이 화살표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우주의 나이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결론, 일단 이 지점들은 빅뱅이 일어난 시점인 거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주의 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아까 했잖아,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커. 그 다음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 마지막으로 닫힌 우주 순서인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우주의 나이. 됐어? 진짜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왼쪽에 그냥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는 가속 팽창 우주도 집어넣어야 되잖아.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 현재죠? 그래서 물질의 밀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 또 값이 있어. 됐습니까? 이때 열린 우주는 물질 밀도 값이 대략 0.4. 암흑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왼쪽에 있는 거 또 쓰는 거야. 평탄 우주는 물질 값이 0인 거야. 물질 밀도라는 거는 보통 물질과 오물이라고 쓸게요. 암흑 물질은 암물이라고 쓸게. 이것들의 값을 더한 게 1.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0. 그래서 1인 거야. 닫힌 우주는 이게 큰 5라는 숫자를 그냥 저 쓸게요. 0인 거야. 그래서 1보다 큰 거야. 자,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는 물질의 밀도의 합이 얼마일까요? 이거 아까 알려드렸는데 보통 물질이 몇 퍼센트였어? 5%. 암흑 물질이 몇 퍼센트였어? 25%. 둘이 합치면 얼마? 0.3%. 그러니까 30%. 그치? 0.3. 암흑 에너지는 그러니까 0.7, 70%. 그래서 1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어? 가속 팽창 우주는 평탄 우주와 밀도가, 그러니까 임계 밀도와 완전히 같다라는 거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아. 여기까지 됐어?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는 평탄한 우주예요. 평탄 우주가 아니야. 평탄 우주는 고유명사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우주가 평탄 우주야. 다시 얘기할게. 평탄 우주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게 평탄 우주야. 근데 가속 팽창 우주는 뭐야? 평탄한 우주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열렸냐 닫혔냐 평탄하냐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공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공률은 굽어져 있는 거고요. 굽어져 있는 정도고요. 그냥 말 그대로 굽어진 거. 열린 우주는 열린 거야. 발랑 빠진 거야. 그래서 공률이 음수값이야 라고 표현하고요. 평탄 우주는 그림도 이따 그릴게요. 평탄한 거야. 굽어져 있지 않아. 닫힌 우주는 잘 구부러졌는데 양수. 그런데 가속 팽창 우주는 그럼 공률이 얼마일까요? 0인 거예요. 평탄한 우주. 도대체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 이런 거야. 닫힌 우주. 딱 구부러져가지고 딱 닫혀. 평탄한 우주. 그러니까 이게 평탄. 딱 쫙. 됐어? 열린 우주. 돼지 껍데기 있죠? 돼지 껍데기 구운 거 봤어? 알아? 어떻게 알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이게 안 들어가면 좋아할 수가 없는 메뉴 아니야?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 나 아직까지 돼지 껍데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 시켜주려 먹는데 내가 좋아서 시킨 적은 없어. 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열린. 됐어. 이게 열린. 우주, 닫힌 우주, 가속 팽창 우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뭐 얘기할 거냐? 아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서 제가 조금 넘어온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수업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당신들이 저한테 막 이상한 말을 걸어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암흑에너지 이렇게 세 개 있으면,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밀도를 비교했을 때 보통 물질은 감소해요. 암흑 물질도 감소하고요. 암흑 에너지는 밀도 값이 일정해요. 일단 정리를 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들의 양, 어떤 질량 비교해보면 보통 물질은 일정해. 암흑 물질도 일정해. 근데 암흑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두 개 그릴게요. 그래프는. 자, 첫 번째. 다시 그릴게요. 세로축은 밀도, 가로축은 시간.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쭉 일정, 밀도. 근데 암흑 물질은 감소. 보통 물질은 감소. 하지만 암흑 물질보다는 항상 그 밀도 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양이 작으니까. 아 왜? 어디? 그래프 옆에 쓰시. 이거? 아니. 이거? 네. 암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아, 왜 MG하게 잘 줄임말 쓰는 거야? MG들 줄임말 쓰잖아. 아니야? 그런 줄만 없어. 어? 그런 줄만 없어. 그거 못 알아듣는 게 이 아저씨인 거야. 근데 놀랍게도 연령으로 따지면 나도 MZ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까먹었잖아. 그 다음에는 밀도 요 정도 밀도 기억하면 되는 거죠. 밀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밀도 요 정도 그래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우주의 미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과연 여기까지 하고요.